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를 발굴해서 현재 우리 모습을 되새겨보는 오디오 클립 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시프님 오늘 목소리에 감기 기운이 조금 묻어있네요. 네, 약간 네. 그 코감기가 좀 생겨서 목소리에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자부심이 오히려 생기셨어요? 어떻게 좀 그 온도 조절에 실패하셨나 보네요. 요새 그 제가 제 근황 중에 하나가 네. 야구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레슨을 또 받으세요? 네, 야구 그냥 레슨을 받고 게임만 있는데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올해 그 다짐으로 네. 1승 하는 것과 네. 뭐 개인의 실력 향상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구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1승을 좀 아직 늦어지고 있어서? 예, 그 이제 3월달에 리그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전지훈련이군요. 일종의 동계훈련이죠. 와 진짜 정말 가지가지 한다 진짜 대박이다. 저의 그 하루 네. 스케줄이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레슨장에. 네, 레슨장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운동을 하다가 감기를 좀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복장도 네. 그 딱 후드 이렇게 티 같은 느낌이 뭔가 야구 선수가 라디오 방송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야구인이 되어가지 않을까 세상에. 싶습니다. 1승 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모르고 네.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 더 집에 오래 계시면서 드라마도 열심히 보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요새는 보시는 건 뭐 계속 보시죠? 보는 거는 뭐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리고 피지컬 100인가? 뭐 그거 좀 봤어요. 넷플릭스에. 네. 그거 어때요? 피지컬 백? 재밌어요? 별로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네, 보고는 있는데 살살 반응은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뭐 글로벌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뭐 제 취향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나는 솔로 12기도 잘 마무리된 거 보셨고요. 우리 아주 뭐 그 모태 솔로 특집이었죠. 감탄을 금치 못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봤죠. 저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는 열심히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회 감상평을 저한테 들려주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드라마는 뭐 최근에 보신 거 없으세요? 드라마는 최근에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여진아. 글로리 하나 봤고. 나 너무 신나.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조세프님 취향 아니에요? 사랑의 이해? 지금 한 15분 본 상태여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최근에 같이 본 거는 아닌데 둘 다 보고 온 공통된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연극 스크루테이프라는 작품을 그렇죠. 저도 보고 이제 저도 따로 보고 조세프님도 따로 보시고 대학로에서 2월 4일까지 진행돼서 지금은 뭐 마무리가 된 작품인데 C.S. 루이스 원작 기반으로 해서 약간 현대화된 작품이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스크루테이프. 약간 신학적인. 원래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인데 재미있었는데 뭐 재밌었다 정도. 재밌으셨어요? 그래도 호불호가 상당히 강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어머니랑 누나랑 셋이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누나의 감상평이 되게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떻게? 어머니는 조금 너무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세서 뭔가 강의를 듣고 온 느낌이지 연극을 듣고 보고 온 느낌이 좀 덜하다. 근데 반면에 누나는 바로 그래서 좀 생각해볼 만한 게 많았고 뭐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거였고 저는 딱 그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 정도의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하실 만합니까?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 자체가 그 기독교계에서는 일종의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는 평을 들었었고 그런 수식어가 있군요. 아주 뭐 대표적인 수식어인데 왜 사도 바울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회심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일종의 전향 선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 계열에서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워낙 많이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작품 자체가 악마가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꿰어낼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아주 대중들에게 쉽게 풀이해서 쓰고자 했었던 원작이어서 뭐 연극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인 색채가 워낙 종교적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감정이 터부시되어 있는
뭐 이렇게 조금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였던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지필됐었을 그렇죠. 만한. 네. 조세프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또 그 배경을 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기독교나 뭐 종교에 대한 딱 어디에 귀의하겠다라는 선언이나 결심 말고 신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C.S. 루이스의 책들을 좀 읽어볼 만하죠. 네, 맞아요. 원우 씨는 뭐 또 다른 작품들이나 뭐 관심 있는 뭐 목록이 좀 있나요? 저는 최근에 되게 기대작을 하나 봤어요. 극장에서. 저 바빌론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그 라라랜드 감독인 데미안 셔젤 감독의 그게 개봉을 했나요? 개봉했습니다. 개봉해서 개봉한 거를 모르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반응이 조금 미미하다. 왜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그게 이제 엄청난 대작이거든요. 네. 그 보시면은 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법한 작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파티장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엄청 난잡하게 노는 정말 그 바빌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음탕하고 타락한 그런 파티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막 코끼리가 등장하고 막 이래요. 파티장 안에. 이제 엄청나게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게 힘들게 공을 많이 들여서 이제 촬영된 작품이고 또 그렇다는 소문이 많았고.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도 바빌론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1920년대, 30년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시기에 헐리우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무성 영화의 전성기 배우였던 배우가 브래드 피트고 그 무성 영화 시대 막바지에 들어간 그 영화 세계로 입성한 여자 배우가 마고 로비고. 근데 이제 중간에 시대가 유성 영화로 바뀌면서 목소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연기력에 추가가 되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느냐의 그 싸움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조세프님 아직 이제 보지는 못하신 거죠? 네, 전혀 뭐 개봉을 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사실 이 데미안 셔젤 감독을 좀 좋아해서 그렇죠. 이분 작품을 좀 따라가면서 보는 편인데 넷플릭스 작품에도 이분이 드라마 시리즈를 하나 연출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 별로 썩 좋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도 뭐 저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대한 게 되게 컸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상당히 아쉬웠다. 상당히 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었어요. 영화는 그 배우들의 주인공들의 뭐 고군분투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영화에 대한 영화로 이 영화도 귀결이 되거든요. 영화에 대한 감독의 좀 어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나는 영화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 안에서 어떤 불멸의 세계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너무나 가치 있고 멋진 그런 예술 매체라고 생각해. 나는 영화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감독의 러브레터 같은 이제 영화인데 조금 이제 그게 좀 뭐랄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의 일반 그냥 스토리라인 자체가 좀 붕 떠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것. 이거야말로 약간 또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여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그런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 저는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 영화 매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 OTT 시대가 열리면서 물론 OTT도 뭐 데미안 셔젤도 OTT에서도 연출하시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영화 감독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다고 쳐봐요. 한 10부작짜리. 그거를 영화로 봐야 될까? 드라마로 봐야 될까? 그쵸. 10시간짜리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지? 21세기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저희가 탑건 매버릭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이번 아바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바빌론도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감독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 변곡점을 굳이 다룬 이유가 저는 이 영화에서 OTT 시대가 개방되어 버리는 극장이 어떤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그 변곡점을 저는 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작품인 것 같고
왜 바빌론이에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바빌론 제국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헐리우드라는 세계가 되게 많이 부패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타락해 있고 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걸려고 자꾸만 홀린 사람들처럼 몰려들잖아요. 막 보면은 영화 산업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인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다 뭐 변태거나 아니면 어딘가 한 군데에 미쳐 있는 수위가 높은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상업 영화고 메인스트림 위에 그 흐름 위에 존재하는 영화인데도 뭔가 수위나 이런 금기를 깨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네. 이런 그 감성은 사실 저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애트 원스라는 네. 영화에서도 느꼈거든요. 네. 뭔가 B급 감성이 되게 많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접목하면서 영화라는 매체가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 단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OTT 시대가 열리면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아하. 저는 그 바빌론이라는 네. 제목에 대한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저는 기독교 신자니까 바빌론을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타락하고 음탕하고 뭔가 죄의 도시처럼 이렇게 그려지지만 또 역사에서 바라본다면 그 네부카드네자르 같은 엄청난 이제 정보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즉 음탕하고 타락한 게 타락했다라고 이제 가치 평가를 또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정점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과 양이 명과 암이 딱 극명하게 대립되는 시기가 어찌 보면 오히려 그 가장 가치 판단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저희 지금 살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저희가 뭐 작품들 보고 보내는 중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이구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해지는 뉴스들의 이 수위가 너무너무 세서 그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에 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에서 최고 강도가 7.8에 해당하는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진도가 7.8. 예. 그 뭐 요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보이잖아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고화질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저는 뭐 이게 좋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보면서 지금 지진 나흘 만에 집계된 사망자 숫자가 2만 1,000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사고의 경중을 파악한다는 게 너무 또 사실은 잔인하고 좀 무심한 일인데 또 저희 둘 다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터키죠. 너무 특별하게 둘 다 저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 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지진은 터키의 동부 지역이죠. 네네. 동부 지역이고 시리아의 맞습니다. 북부 지역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친 거죠. 네네. 저는 사실 기사를 많이 안 봤어요. 네네. 잘 못 보겠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런 것들을 샅샅이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냥 그 슬픔 안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위로의 한 방법이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도 느껴져서 오히려 그런 뉴스들을 좀 멀리하면서 좀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핑계를 좀 대봅니다. 최근에 무슨 근데 어떤 이슈가 되는 만화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호대가 지원을 나갔는데 한국전 때 터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그 그림을 딱 반대로 해놓고 한국 구호대가 가서 터키에 이제 어린아이에게 구호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셨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너무 선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좀 이게 뭐 작은 되게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좀 자본주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게 여기서까지 이런 거에서까지 약간 상술로 느껴지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네. 어떤 반향을 일으켜서 네. 더 많이 튀르키예나 시리아를 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네. 같이 갖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런 취지면 좋죠. 과연 이 만화가 갖고 있는 게 거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국가적 가치에 대한 네. 마음을 좀 고양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자꾸만 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시선들이.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들에서 뭐 누군가의 아픔을 갖고 네.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위해서 활용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인들이 이거를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게 조용히 방 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 상처가 조금씩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